자, 함수 2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배웠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고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함수는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는 많은 이제 그 라이브러리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 그 다음에 수학 연산 라이브러리 함수, 그 다음에 문자열 처리 라이브러리 함수, 그 다음에 시간 처리, 그 다음에 오류 처리 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검색하고 정렬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가장 이제 수학에서 필요한 그런 함수 중에 하나가 이제 난수 발생 함수입니다. 랜덤 넘버를 실제 불규칙하게 생성하는 그런 함수인데요. 실제로 이런 난수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모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거나, 그 다음에 게임 하는데 이제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함수고요. 여러분들이 난수는 뭐 영어로 랜덤 넘버죠. 그런 것처럼 랜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앞에 있는 랜드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우리가 난수를 생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랜덤 넘버는 0에서부터 랜드맥스라는 실제 이 상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랜드맥스 사이에 그 난수를 이제 임의로 생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로또 번호 생성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1에서부터 45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는 거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난수 발생은 이제 로또 번호는 우리가 6개죠. 6개를 맞추고, 그 다음에 보너스로 이제 또 그 실제로 보너스 번호 하나, 그래서 최종 여러분들이 45개의 그 번호 중에서 7개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선택하게끔 만들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같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같은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난수 발생을 했을 때 같은 수가 나오면 버리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shop include stdio.h, 그 다음에 shop include stdlib.h, 이 lib.h가 그 이제 란수나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include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랜드에 관련된 그런 함수들은 다 이제 이 그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함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nt main 하고요, 여기 보면 뭐 6개를 랜덤하게 이렇게 생성하는 것인데, 이제 print f 하고 %d 한 다음에 랜드 하면 여러분들이 이 랜드 함수를 통해서 실제로 랜덤한 사이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수죠. 정수에 실제로 값이 선택이 되고, 그 정수는 여러분들이 크기를 보면 0에서 32,767 사이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값이 랜덤하게 생성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과 45 사이로 제한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랜드, 그 다음에 퍼센트 45,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는 결과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당연히 나머지가 되니까 0에서부터 뭐예요? 44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적이 뭐냐? 1에서 45 사이에 있는 숫자 중에 랜덤하게 선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2를 더해 준 게 이제 그 이유입니다. 오케이? 2를 더해 준 게 그 이유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보면 뭐 이런 하나의 example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실행을 하지만은 실행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난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실제 요 랜드에 대한 형태들은 이렇게 되면 똑같은 결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난수처럼 행동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실행될 때마다 다르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매번 난수를 다르게 생각하려면 이제 시드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르게 주는 거죠. 항상 시작할 때 시드를 다르게 주게 되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난수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행할 때마다 이제 5개 원하는 숫자 6개의 숫자가 이제 계속 다르게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시드는 sr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이 srand는 일반적으로 이제 time이라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실행할 때마다 차이가 발생되는 그런 변수 값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ime 함수를 쓰게 되고 그 time 함수의 결과를 unsigned 형태로 변환시켜서 이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time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include time.h라는 그런 헤더 파일에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time을 이용한 그런 시드를 지정하는 그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time이라는 함수는 현재 시간, 여러분들이 실행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시드를 기반으로서 랜덤한 함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 했던 것처럼 6개의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랜덤 변수를 생성해 가지고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도 이제 실습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역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해보면은 동전을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한번 출력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100번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53번 나왔고요. 동전의 뒷면이 47번 나오는 거예요. 이 숫자는 뭐 계속 바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생각하셔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 time이라는 형태로 실제 include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oin toss라는 함수를 우리가 함수 원형으로 정의해 놓고 실제 이제 함수는 뭐 뒤에서 정의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초기화 실제 랜덤 변수 관련돼서 이제 초기화를 이렇게 할 수 있게 이제 했고요. 시드를 지정했죠. 시드를 지정했는데 뭐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간을 가져오는 건 time이라는 함수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unsigned로 바꿨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몇 번을 하는 거예요? 100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forloop을 100번을 돌립니다. 0부터 토스가 10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돌리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코인 토스가 1이면 이게 헤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테일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여러분들 이제 코인 토스에서 실제 랜덤하게 생성을 하는데 앞면 뒷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뭘로 하면 되겠어요?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지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제 코인 토스에서는 우리가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모듈라 2를 썼죠. 그렇죠? 그러면 모듈라 2를 쓰면 0하고 또는 1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0이면 0을 리턴하고 그 다음에 1이면 1을 리턴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랜덤한 형태로 동전이 우리가 던졌을 때 랜덤하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 뒷면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자동차 게임도 이제 뭐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난수를 이용해서 자동차 게임을 한번 작성해 보자. 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보시면 자동차 1번, 2번 해서 이제 난수를 발생시켜서 뭐 이런 그 게임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고리즘을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난수 발생기를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주행 시간 동안에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난수를 발생해서 자동차 1의 주행거리에 누적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수를 발생해서 자동차 2의 주행거리에 누적을 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계속 누적되겠죠? 그럼 주행거리가 이제 누적돼서 나올 거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를 호출해서 자동차 2를 화면에 이제 누적 주행거리로 여러분들 에스테리스크를 그리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2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빨리 갔느냐, 이거죠. 누가 빨리 갔느냐, 뭐 이런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랜덤 변수 생성을 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타임에 대한 인클루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카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함수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카 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거리, 누적 거리가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제 자동차에 대한 누적 거리를 저장하는 그런 변수, 이 두 개가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카 1의 distance, 카 2의 distance. 초기화는 당연히 0으로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난수를 이렇게 초기화를, 시드를 지정했죠. 오케이? 시드를 지정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i-로 0에서 i가 6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반복하는 것들은 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실제 랜덤 변수를 이렇게 생성해서, 자동차 1번, 2번에 대해서 그냥 그 거리를 누적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최대 뭐 100km 같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비현실적인 게임이죠. 뭐 랜덤하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거리가 뭐 100이 됐다, 99가 됐다, 어떨 때는 뭐 0이 됐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의미 있는 게임을 이제 만들어 보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누적거리가 나오면 이제 그 누적거리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각각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한번 할 때마다 이제 printf에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get차하면은 뭐 이제 뭐예요? 실제 문자를 하나 읽어서 이제 없애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카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카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에스테리스크를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10으로 나눠서 그만큼 숫자만 이렇게 출력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간단한 재밌는 그런 하나의 게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뭐 게임도 좋고요. 아니면 기타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아까 이 로또 같은 것들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응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응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해서 그 결과를 볼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 자신한테도 의미가 있고요. 또 특히 내가 필요한 그런 생각이죠. 내가 이걸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실제 컴퓨터에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만의 기술들이 이제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다 컴퓨터를 그냥 사용하는 위주, 즉 뭐 익스플로러를 쓴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을 쓴다든지 이런 사용하는 그런 자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자에서 이제 이렇게 C 프로그램을 배우고
자기가 생각하는 새로운 조그만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컴퓨터에 이제 구현해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본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특히 자기 분야마다 또 다른 그 독특한 그런 그 응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응용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한 번씩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 결과들을 보고 이런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에요. 그런 게. 아, 내가 이런 조그마한 일을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해보는구나.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그대로 구현해서 내가 맞는 지식일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전 문제, 자동차를 3개로 돌려보자.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불규칙하게 점을 이렇게 막 그릴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점을 그리는 함수를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set pixel x, y 해서 color 이렇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좌표상의 어떤 특정한 x하고 y에 대해서 이 컬러로 이렇게 그리는 그런 형태죠. 그렇죠? 이렇게 컬러로 이제 그리는 건데 여기는 빨간색으로 그렸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릴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스템하고 연동돼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시스템하고 연동해 쓰려고 그러면 샵 include windows.h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include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 관련해서 내가 디바이스에 관련된 컨텍스트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get window dc라는 명령이에요. get window dc라는 명령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get foreground window 이런 것들을 세팅하셔가지고 가져오고, 그 변수는 HDC라는 타입의 변수예요. 그러면 HDC는 여러분들이 미리 다 정의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의심하지 말고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랜덤 함수에 대한 시드를 실제 설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렇게 시드를 설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실제로 지금 점을 우리가 몇 개를 지금 생성했냐 그러면 뭐예요? 10,000개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10,000개를 생성했고 x하고 x좌표하고 y좌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0에서부터 300 이하, 즉 0에서부터 299까지의 값을 랜덤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x값이 결국 x좌표, y값이 y좌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사용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역시 요 정보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좌표에 대한 정보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컬러입니다. 역시 컬러도 랜덤하게 우리가 실제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한 컬러를 랜덤하게 생성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컬러는 0에서부터 255까지의 밸류를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여하튼 실제 색깔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감을 우리가 빨간색, 파란색, 녹색, 파란색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섞어서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색깔은 각각 0에서부터 255개, 그러니까 256개의 그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질 수가 있다. 각 색깔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된 X하고 Y좌표, 그 다음에 색깔 정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set pixel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고요. set pixel하고 여기 HDC 여기에다가 좌표예요, 이게. 그리고 컬러에 대한 정보고요. 자, 이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XY 좌표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컬러로 실제 그림을 그려주는
형태의 명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이걸 이제 결국은 실제 10,000번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화면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이제 get차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학에 관련된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삼각함수 같은 건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삼각함수, 뭐 아크탄젠트, 아크사인, 그 다음에 아크 코사인이네요. 아크탄젠트 이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쌍곡선 함수도 이제 제공합니다. 그래서 쌍곡선 코사인, 그 다음에 쌍곡선 사인, 그러니까 쌍곡선 탄젠트 뭐 이런 것도 다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예요. 2의 자연로그 2의 x승 이런 거는 익스포넨트, 그 다음에 더블 x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2의 x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로 제공이 됩니다. 밑이 10인 거는 여러분들이 로그 10, 그 다음에 이렇게 제공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링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x보다 크지 않는 가장 큰 수 플로어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같은 경우는 실수 절대값은 FABC, ABS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요. 정수는 그냥 AB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타 이제 뭐 파워 함수가 있습니다. x의 y승 그러면 파워 더블 x 더블 y, x의 y승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같은 경우는 sqrt 그 다음에 x 스퀘어 루트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들을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런 수식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로우하고 CL 같은 함수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2.31이다 그러면 이제 플로우는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링을 하면은 이제 3이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기호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죠. 플로우는 밑으로, 그 다음에 CL은 이제 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을 그대로 실제 라이브러리 함수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뭐 별도로 뭐 구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는 여러분들이 include 파일 math.h라는 include 파일을 여러분들이 포함시키게 되면 그러면 이런 그 표준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th.library 해놓고 그다음에 파이는 뭐 3.141592 535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x에 대해서 파이 나누기 2 하고 여러분들 y는 sin x 그러면 이 x 값이 2분의 파이 값이 이제 계산이 돼서 나올 거고요. 그걸 출력하시면 되고 역시 코사인 x도 이제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구해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무 높이를 한번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무 높이를 측정한다. 그러면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눈에서부터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 키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눈까지의 높이.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눈까지의 높이가 이제 B고요. 그 다음에 C 나무와의 거리, 여러분들하고 이제 C하고 거리, 요걸 이제 우리가 뭐 이건 다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도만 이렇게 알면, 이렇게 즉 A하고 B하고 C 요 정보만 알면 요 나무의 이제 전체 높이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건 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인 법칙을 통해서 사인 삼각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거나 또는 뭐 탄젠트를 이용해서 하거나 여하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와의 길이가 몇 메타냐, 그 다음에 측정자의 키가 몇 메타냐, 그 다음에 각도가 얼마냐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이 되면 우리가 나무의 높이는 뭐 9점 여기 같은 경우는 699047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그쵸?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응용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거리나 굉장히 높이가 높은 그런 실제 건물도 이제 다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mass 함수를 여러분들 쓰기 위해서는 include mass.h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나무와의 거리가 distance고, 그 다음에 측정자가 height고, 그 다음에 각도가 degree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degree가 이제 몇 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레디안 형태로 바꿔줘야 되니까 여러분 degrees 곱하기 3.14 1592 나누기 180 이렇게 하면 이제 레디안 밸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트리의 하이트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 하이트는 여러분들이 탄젠트 레디안 곱하기 디스턴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탄젠트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 여기가 각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요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 레디안은 이거분의 이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거는 요 길이 곱하기 탄젠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수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이트의 높이가 있었죠. 하이트는 뭐 플러스 하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실제 나무의 높이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가서 재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나무의 높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결국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힘이죠. 컴퓨터 프로그램 힘이에요. 다 이제 이런 프로그램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장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치. 여러분들이 측정 장치 같은 게 있으면 그 측정 장치에 다 들어가 있고 각도도 자동으로 계산해주고 또 높이도 또 계산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결국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이 나무의 높이가 얼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메뉴에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내부적으로 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 그리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함수 x가 0부터 그죠? 높이는 이제 y 값이 되고요. 삼각함수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이제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할까? 어떻게 계산해서 그 그림을 그릴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그림을 이제 잘 그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windows.h라는 것들을 include를 하고요. 그 다음에 mass 관련된 함수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라는 값을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레디안 값을 변환하는 거는 뭐 각도를 레디안으로 바꾸는 거는 뭐 이렇게 파이 곱하기 각도 나누기 180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H 윈도우 그 다음에 H 윈도우에도 get foreground window 한 다음에 HDD, HDC 하고 get window DC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move to ex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move to ex는 좌표를 30,200으로 옮겨가라 이런 거고요. 실제 펜을 이제 띄우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line 2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500 그 다음에 200을 그려라 이런 거죠. 오케이? 500, 200을 그려라. 오케이? 이게 이제 x축 좌표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x축 좌표를 이렇게 쫙 해서 그리는 게 이 부분이고요. 또 이제 y 그 관련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y에 대한 그 선을 또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에 200부터 0부터 다시 또 30까지 하니까 뭐 0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0까지 이렇게 그려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각도를 우리가 360도 각도로 실제 생각을 하고 x 값을 그걸 레디안 값으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인 함수니까 사인 곱하기 이 디그리가 이제 0부터 360도 각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레디안 값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쵸? 레디안 값으로 변환해서 실제로 이제 다시 또 레디안 값으로 변환된 결과가 리절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X좌표는 아까 여기서 이게 시작되는 게 이제 뭐예요? 30이죠. 30. 30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는 디그리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이제 여기가 30,20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200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에 위치가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200이라는 곳을 지정해 주게 되는 거고, Y 값은 실제 여러분들이 Y 200 빼기, 그 다음에 리절트인데, 이 리절트 값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0부터 몇이에요? 1 사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 존재하니까 너무 작죠. 그러니까 이거를 100배를 키우는 거죠. 100 곱하기 리절트. 그러면 값은 0부터 당연히 100까지 나올 거고요. 그래서 200에서 이걸 빼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좌표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그 좌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좌표에다가 빨간색 점들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점을 그렸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이제 선처럼 그려지는 이유는 굉장히 뭐예요? 조밀한 간격으로 이 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점으로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멀리서 보면은 이게 선으로 보이는 그런 경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것도 꼭 실습을 좀 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수에 대한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마칠 건데요.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지만 소스 코드의 중복성을 없애주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한번 제작된 함수는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도 사용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부분으로 이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함수의 부분들은 이제 다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함수를 어떻게 더 잘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또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 기법들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